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커다란 제목으로 자랄 나무는 처음 돋는 떡잎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잎 가운데 가장 먼저 돋아나는 잎이 떡잎이니 그 떡잎의 상태만 봐도 장래가 점쳐진다는 의미겠지요. 떡잎은 다양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 종자가 발화할 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떡잎은 종자가 발화한 후 얼마 안가 사그라들면서 그 기능을 멈춥니다. 새로 돋아나는 진짜 잎이 광합성을 시작하면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잎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떡잎이 기능에 비해 존재감이 덜 알려진 이유는 이처럼 역할을 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물에 따라서는 의외로 오랜 기간 떡잎이 사그라들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참나무 떡잎이 그렇습니다. 떡잎과 관련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참나무의 특급 비밀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참나무 떡잎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참나무 도토리에서 생겨난 떡잎은 과연 얼마 동안 기능을 유지하며 어린 싹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다루는 내용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아신 후에는 많은 분들이 참나무 떡잎의 엄청난 괴력에 적잖이 놀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나무 떡잎의 비밀을 풀기 위해 관찰 실험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여름인 2021년 8월부터입니다. 실험 대상으로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낙엽성 참나무 육형제 가운데 신갈나무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신갈나무가 참나무 육형제 가운데 가장 이르게 도토리를 맺고 또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그 애의 싹을 틔우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엽성 참나무 육형제에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떡잎이 두 장인 쌍떡잎 식물에 해당하며 배젓 대신 떡잎의 양분을 저장하는 무배젓 씨앗에 속합니다. 떡잎의 양분을 저장했다 발화할 때와 발화 이후의 생장 초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떡잎이 참나무의 한사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관찰 실험의 주인공인 신갈나무 도토리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8월 11일입니다. 충북 청주 양성산에 올랐다가 다른 참나무보다 훨씬 이르게 도토리를 떨군 신갈나무가 있어 도토리 2개를 주었습니다. 이 도토리를 집 화단에 묻어주고 습도 유지를 위해 물을 뿌려줬습니다. 그런 후 약 20일 뒤인 9월 1일 확인해보니 도토리 하나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린 도토리를 주둥이가 작은 병에 앉히고 뿌리와 잎이 커가는 과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10월 4일 촬영한 모습입니다. 떡잎이 부풀어지면서 겉껍데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나흘 뒤인 10월 8일 겉껍데기가 벗어지면서 2개의 떡잎이 나타났습니다. 2개의 반고 모양으로 갈라진 것이 떡잎입니다. 도토리로 치자면 우리가 식용하는 부위가 바로 떡잎입니다. 이 사진은 어느 식당에서 묵을 만들기 위해 겉껍질을 벗겨낸 도토리의 모습으로 이들 대부분이 떡잎에 해당합니다. 떡잎은 무배젓 씨앗의 주요 기관이자 특징입니다. 이 떡잎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발화할 때와 발화 이후 생장 초기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참나무의 경우 도토리가 발화할 때뿐만 아니라 발화 후 새싹이 어느 정도 자라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토리에서 뿌리와 싹이 돋고 떡잎이 둘로 갈라진 후부터 참나무 새싹은 더욱 빠르게 자랍니다. 떡잎이 둘로 갈라진 후 이틀 만에 새싹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 새싹이 빠르게 자랍니다. 그로부터 9일 후인 10월 19일 모습입니다. 잎만 봐도 신갈나무란 걸 알아볼 만큼 자랐습니다. 신갈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잎자루가 거의 없거나 매우 짧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싱그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11월 6일의 모습입니다. 갈수록 싱싱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건 그로부터 2달 후인 엄동설안의 모습입니다. 해를 넘긴 2022년 1월 5일 촬영한 모습으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데도 잎이 단풍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구는 낙엽성 참나무임을 잊은 듯합니다. 당시 방 안의 기온은 섭씨 21도였습니다. 이날 새싹의 전체 길이를 재어보니 뿌리까지 합쳐 23cm 크기로 자랐습니다. 병에 앉힌 지 넉 달이 지나는 동안 물 외에 아무런 양분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라 여전히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같은 날 촬영한 떡잎 모습입니다. 처음보단 녹색을 많이 띠게 됐고 모양은 약간 쭈그러든 상태입니다. 싹과 이파리가 23cm까지 자랐지만 떡잎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더욱 놀란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병에 앉혀 물을 주기 시작한 후 6개월, 7개월이 지나도 이 신갈나무 어린 개체는 건강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인지라 잎과 떡잎에 변화가 오고 있긴 합니다. 잎은 겨울의 푸르름을 뽐내더니 봄이 되면서 약간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 모습이 7개월여가 지난 2022년 4월 8일 촬영한 것인데 한 달여 전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지요. 이파리가 약간 더 노랗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잎에 노화 현상이 오나 봅니다. 떡잎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왼쪽이 3월 1일 촬영한 것이고 오른쪽이 4월 8일 촬영한 모습입니다. 떡잎의 색깔이 조금 더 검어지고 모양도 약간 더 쭈그러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떡잎이 바로 신갈나무 어린 싹이 7개월여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에너지원이 되어준 주인공입니다. 가히 울트라 에너자이저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물을 준 것 외에 별도의 조명시설도 없이 평소 지내는 방 안 창가에 놓아두고 관리했을 뿐인데 7개월여 동안 떡잎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더욱이 이 떡잎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나무류의 떡잎은 자연 상태에서는 발화 과정에서 스스로 땅속으로 들어가 기능을 하면서 서서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신갈나무의 떡잎은 부득이 바깥에 꺼내놓은 채 관찰하고 촬영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만일 자연 상태에서 이 떡잎이 기능을 했더라면 겉으로 보이는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양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갈나무의 어린 싹도 떡잎에만 의존하지 않고 뿌리를 통해 토양으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흡수해 보다 건강하게 자랐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갈나무의 떡잎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1년 정도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지금까지 살펴본 신갈나무 떡잎 관련 내용을 다른 참나무 형제들에게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참나무 형제들의 떡잎도 발화할 때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 육형제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수인 점도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참나무류는 다른 수종에 비해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류는 식생의 천위 과정에서 마지막 극상림을 이루는 주요 수종으로 꼽힐 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런 데에는 수종 자체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수인데다 어린 묘목 시기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떡잎이 있기 때문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신갈나무 도토리와 새싹, 특히 떡잎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좀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신갈나무 어린 싹을 처음에 도토리를 주워온 인근에 정성껏 심어주려고 합니다. 보다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